그때 1등한 그 배한테 주는 이제 깃발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제가 고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한울이고요. 현재 한국에서 최연소 세계일주 요트를 하는 세계일주자입니다. 제가 세계일주를 하게 된 이유는 원래 제 버킷리스트가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공중으로 비행기로 세계일주 하는 거, 두 번째로 땅으로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 거, 세 번째 요트나 아니면 배 타고 세계일주 가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세 번째인 세일로 세계일주 하는 거를 제일 먼저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계일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대차점, 즉 출발점에서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그 반대점, 그 두 지점을 통과해야 진정한 세계일주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계일주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북반구에서 몇 시간 이상, 남반구에서 몇 시간 이상, 또 총 거리가 얼마 이상의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제 세계일주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일주를 하는 방법은 이제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 대회라고 하는 기획된 대회를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일주를 할 때 뭐 혼자서 하는 거, 뭐 단독을 할 수도 있고 더블 핸드 두 명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팀으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세계일주를 하고 싶어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그 2015년 8월 30일쯤 런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출발해서 적도를 지나서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제 기착을 했고요.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서 쭉 내려가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두 번째 기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빙양이라 가지고 서던 오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쭉 넘어서 호주의 서부 프리멘트를 해서 기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남빙양에 들어가서 호주의 동부 시드니에서 기항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재밌는 시드니 호바트라고 하는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트 대회에 다시 참가를 하게 됐고요. 즉 제가 참가했던 대회가 또 다른 대회에 또 참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드니 호바트 대회를 이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이제 섬에 있는 호바트라는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고요. 거기서 결승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순위상으로는 좀 괜찮은 순위였습니다. 저희 클리퍼 배들 중에서 한 5위 정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위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회를 끝내고 북으로 다시 올라와서 호주의 그 동부에 있는 골드 코스트에 있는 에얼리 비치에 기항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쉬다가 다시 출발을 해서 베트남의 다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을 거친 다음에 다시 북으로 올라와서 중국의 청도, 칭다오에서 기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도를 출발해서는 이제 대망의 태평양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태평양을 횡단을 해서 미국의 시애틀에 기항을 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쉬다가 다시 이제 남쪽을 향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진정한 세계일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미 끝 케이프 혼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세계일주인데 저희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여 파나마에 있는 파나마 시티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다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미국의 뉴욕, 그 유명한 빅애플에 저희가 기항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저희가 경주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저희 12개 경주정 중에서 저희가 1등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뉴욕에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서양을 다시 건너 그 북아일에, 그 너던 아일랜드의 런던 데리라는 도시에서 기항을 하게 됐고요. 다시 출발을 해서 네덜란드의 덴헤그라는 곳에서 기항을 하게 됐고, 덴헤그를 출발해서 저희가 처음 출발했던 런던으로 다시 들어와 세계 일주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어가지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시애틀에서 나와서
이제 파나마로 경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한 5,000km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거의 5,000km 전체를 저희가 1등으로 쭉 달리고 있었는데 저희 바로 뒤에 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저희보다 처음에는 한 10페리 정도 뒤에 있었는데 점점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니시 라인을 500m 정도 남긴 상태에서 배가 거의 바짝 쫓아오는 걸 봤었는데 갑자기 이제 스쿼리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기상이 갑자기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 스쿼리 들어오는 걸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일 체인지라 그래서 이제 속도를 줄이던가 빨리 내기 위해서 돛을 교체하는 게 있는데 그 배가 이제 돛을 교체하는 동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속으로 설마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있는 돛도 저 스쿼얼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친구들이 더 큰 세일을 막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저런 리스키한 행동을 할까 했는데 정말 그 구름이 싹 지나가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돛보다 훨씬 큰 돛을 딱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막힌 500m 차이로 저희가 이제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놀랐던 게 또 제 인생 교훈이 됐던 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마지막에 안일하게 행동을 하다가 그렇게 지는 수가 있구나 라는 이제 좋은 교훈이 됐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로 그 다음 경주 파나마에서 뉴욕으로 올라올 때 약간 복수를 했는데 사실 그 배가 이제 엘맥스라고 하는 배로 원래 이제 그 주 스폰서 회사가 뉴욕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주가 파나마에서부터 뉴욕까지의 경주였는데 이제 뉴욕에서는 이미 그 배가 당연히 1등 할 줄 알고 엄청난 파티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월해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복수를 했고요. 그때 1등한 그 배한테 주는 이제 깃발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제가 고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런던에서 출발해서 리오데자네이루를 갔습니다. 그게 이제 첫 구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간 자체가 좀 길긴 했습니다만 다들 배에 대해서도 아직 100%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초보자인 상황에서 다들 이제 미숙한 상황에서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오데자네이루를 딱 나오자마자 이제 그 만에서 살짝 돌면 이제 바로 대항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기상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나올 때는 다들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막 신나게 나왔는데 갑자기 기상이 변하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세서 이제 체온들 엄청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뭐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축범을 간신히 이제 다 완료를 하고 다 지친 상태에서 취침을 취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어디서 물 소리가 나서 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발을 딱 내렸는데 발바닥이 물에 딱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근무조 워치리더를 불렀어요. 그래서 야, 이 물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비가 와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비 와서 물이 있더라도 이게 다 배수가 돼야지 왜 아직도 있냐.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그 배 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거의 한 20% 정도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을 맛을 봤더니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빗물이 아니라 이제 배 밑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상 배를 울리면서 모든 전원을 다 깨워서 이제 밑에 배를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물이 어디서 들어온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은 물이 어디서 들어온지 찾아내고 반은 이제 바켓을 들고 물을 이제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비상 펌프가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상 펌프도 고장났고, 그러니까 자동 비상 펌프도 고장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이제 수동 펌프도 있습니다. 수동 펌프도 꺼내서 연결했더니 구멍이 있는지 이게 안 빨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바켓을 들고 사람을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물을 계속 퍼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의 한 2시간 반을 안 멈추고 계속 물을 퍼내면서 그 물이 새는 데를 찾아냈는데 저희 선장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abandon ship이라고 명령을 하려고 했대요. 그건 배를 버리란 뜻이거든요. 그러기 지점까지 갔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새는 곳을 찾아내서 물을 반쯤 퍼낸 상태에서 고쳐가지고 새는 거를 막고 그 다음에 계속 퍼내고 해서 결국은 이제 배도 살리고 저희도 살고 경주를 남아원까지 잘 가서 이제 경주도 잘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이제 세계 일주에 대한 이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부산항 북항마리나 부산에 있는 부산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뭐 저랑 만나서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저희 요트 클럽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솔피 요트 클럽 검색하시면 저희 클럽이 나오는데 거기서 댓글 남기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